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서초아이 소아과 권덕근 원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보험클리닉 임고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사연을 받아서 조금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걸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기로 그쵸. 했는데 지금 저희의 첫 상담자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읽어봤어요. 이거 살짝 읽어봐 드리면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 입소 기간이다 보니 영유아검진 결과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동 방임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란 걸 알고 있지만 이제 키, 몸무게, 성장 그래프가 엄마 성적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키가 평균 신장에 조금 못 미치는 체형이라서 더욱더 신경이 쓰이신다고. 아이가 지금 15개월이에요, 그죠? 어제로 16개월. 16개월. 네네. 한참 귀여울 때다. 네. 지금 일단은 사실 이후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체중이나 키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발달이 제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시기는 이제 잘 걸어야 되고, 물론 좀 늦게 걷는 애들은 조금 천천히 걷겠지만 잘 걸어야 되고, 뭐 뛰는 것도 자연스럽게 좀 이제 해야 되고. 지금 키는 그래서 영유아검진 받으면 퍼센타일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몸무게, 체중하고. 아직 그 5월에 예정이 네네네. 있는데 집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해 보면은 75에서 76 사이 정도 되는데 키가? 네. 그래서 똑딱 어플에 그 업그레이드가 된 게 있어가지고 넣어봤더니 키가 많이 미달이라고. 네네네네. 체중은 지금 몇 킬로예요? 11kg예요. 11kg 정도? 체중은 사실 걱정하실 괜찮네. 거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두 돌 때까지는 키는 안 따져요. 왜냐면 일단 재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율을 맞추기도 어렵고 체중이 이제 잘 느는지 보통은 쉽게 생각하면 돌 때 한 10kg 언저리 되고 두 돌 때는 한 11.5에서 한 12kg 언저리 정도 되면 되는 거고 점점 이제 체중 속도는 줄어들고 키는 늘게 되거든요. 사실 제일 성장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유전적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작으면 작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요즘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좌우를 하고 애기의 생활 습관 영양, 그리고 수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또 많이 먹인다고 하면 비만이 되지 키가 안 크는 애들이 있고 비만이 되면 사실 성조숙증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크는 것 같다가 빨리 키는 멈춰버리는 이 경우가 나이 있어요. 애들은 무조건 많이 먹이면 똥만 많이 누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15개월의 키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두 돌 넘고 한 세 돌 넘고 얘가 이제 내가 뭔가 키에 대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적어도 뭐 한 만 4돌, 5돌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시고 다만 1년에 4에서 5cm씩은 꾸준히 크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최소 4cm. 1년에 4cm. 네. 최소. 근데 그거 매달 재면요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애들이 저 애들도 그렇지만 한 6개월이 1cm도 안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애들 이제 먹이느라고 어머니들이 다른 거는 엄청 훈육을 열심히 하시다가 먹는 거에서 다 무너져요. 막 쫓아다니면서 먹고 애한테 부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진짜 생일에 한 번씩 키 잰다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자주 애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크기 때문에 한참 안 크다가 한 달에 2cm 크고 막 이렇게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재지 마시고 실제 키는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뭔가 우리가 해주고 수 있는 싶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만 그렇게 해서 7세 정도. 사춘기 오는지도 보고 안 되면은 성장 호르몬 요새 많이들 맞는데 뭐 꼭 맞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조금 고민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먹이라는 게 너무 많이 먹이라는 건 아니고 골고루 영양분 섭취하고 잘 재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유 같은 경우도 이제 생우유로 갈아타도 되는 시기고 생우유를 먹일 때는 한 400에서 600 정도 먹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밥 3끼 잘 챙겨 먹이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잘 재우고 그러면은 사실 키는 이제 한 3돌, 4돌 때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얘가 3% 미만이다. 3%일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일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조금 빠르게 한 4돌 정도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뭐 필요하면 치료도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일단은 좀 관찰하셔도 돼요. 근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면 뭐 또 천천히 여자애들은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저희가 1, 2학년부터는 막 사춘기 오는지도 빨리 봐야 되고 그런데 남자애들은 뭐 군대 갈 때까지도 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럴 거라고 믿고 기다리면 안 되고 이제 그거를 그 군대 갈 때까지 큰 애인지 아닌지 확인을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검진에서 적어도 하위 3% 이상이고, 그 다음에 1년에 4cm 이상 크면 일단 기다리셔도 돼요. 기다리셔도 돼요. 다양한 어머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왜 영유아검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온 엄마가 있냐면은 막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비만이다, 다이어트를 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온다거나 키가 너무 작으니까 이유식 양을 막 늘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지 이렇게 새내들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 분 제 몸만 나봤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거는 뭐 선생님들 스타일도 차이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뭐 무조건 다 괜찮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아이가 말 그대로 평균 레인지 안에 있으면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습관상 비만이 될 것 같은 애들은 사실 좀 주의를 주기는 해야죠. 그래야 이제 어머님들이 괜찮구나 하고 무조건 많이 먹이지 않고 조금 줄여서 먹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조짐이 있는 애들은 그런 조언을 조금 하시는 게 아니실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하고, 저도 이제 약간 막 되게 좀 6개월, 9개월 때 우리 영양검진 하거든요. 그때 막 한 90몇 퍼센타일 되는 애들은 그래도 조금 먹는 거 조절하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인 경우에는 또 이제 지금부터도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네네. 근데 주로는 요새 젊은 어머니들은 그렇게 막 먹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유식 안 늘리고 할머니들이 근데 많이 그러니까 먹죠. 그게 그리고 이유식도 늘리고 싶지 안 먹는 애는 주로 근데 사실 안 잘 먹어. 먹는 애들은 걱정하고 안 먹는 애들이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잘 먹으면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뭔가 내가 키에 대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하시면 돼요. 그때 뼈 사진 찍어보고요. 이게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조금 늦다. 그럼 좀 기다리고요. 근데 키가 별로 안 큰데 뼈 나이도 조금 또래보다 빠르네? 이러면은 사춘기도 일찍 오면서 키 크는 시간이 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그렇다고 뭐 바로 주사 맞히고 이러지는 않고요.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크는 거 보다가 이제는 하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1년에 몇 cm 컸는지를 가지고 성장 클리닉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얘가 성장이 좀 문제가 있었나를 보려면 매년 생일에 키 잰 거를 가지고 가면 거기 성장 클리닉 의사가 굉장히 판단하기가 좋아요. 또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이거는 영유아검진은 다른 얘기인데 네. 이 항생제 투약에 대한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게, 선생님들마다 그 지역, 그러니까 동네에도 소아과가 벌써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병원 가면은 콧물만 나도 바로 항생제를 주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진짜 웬만하면 안 주시다가 조금 판단하시기에 필요하다라고 쓸 때 주시는 분도 있고, 너무 편차가 큰데 이럴 때는 어머님들이 되게 헷갈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먹여도 되는 건지. 왜냐면 전에 갔던 소아과가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증상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항생제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먹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헷갈려 많이 하세요. 궁금해도 많이 하시고.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항생제를 쓰는 기준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세균성이 좀 더 의심이 되거나 바이러스성이지만 유병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뭔가 2차적인 세균감이 올 것 같다. 이럴 때 보통 이제 항생제를 쓰는 원칙으로 하기는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 이제 또 좀 빨리 낫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머님이 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자체도 이걸 좀 빨리 낫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항생제가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향과 성격과 그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써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쓰실 거예요. 어디든 가셔도. 그리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에는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경우는 그건 이제 선생님들 스타일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쓰시는, 또 자주 쓰고 하시는데 가면 거기 또 좀 약 잘 듣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을기도 하고 거기 가면은 빨리 나. 그런 얘기들도 좀 있을 거기는 하고 해서. 근데 이제 또 어머님들 요즘 네, 정보가 워낙 넘치다 맞아요. 보니까 네네. 어릴 때부터 항생제를 일찍 먹이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진짜 아플 때 항생제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그게 항생제를 썼을 때 임의로 끊지 않고 중단하라고 할 때까지 먹고 끝내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 먹는 항생제 내성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항생제 처방률이 높아지면은 그 균 자체가 항생제 내성균이 이제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는 거지 우리 애가 항생제가 안 듣는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항생제가 안 맞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한테 감염을 시킨 균이 내성균이 생기는 거다라는 건 거죠. 근데 우리 독감 처음 막 2009년 신종플루 난리 났을 때 이게 타미플루 많이 먹으면 이제 앞으로 내성 독감 막 바이러스 생길 거야 하는데 아직까지 잘 듣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먹는 약으로 사실 그렇게까지 큰 변이는 잘 안 생기고 주로 중환자실에 쓰는 주사항생제 종류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렇다고 하고요. 애들은 사실 항생제 어렸을 때부터 먹었을 때 이제 제일 문제가 장 안에 있는 좋은 유상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항생제를 아기 때 이제 어린이집 좀 일찍 다니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큰 애가 어린이집 다니는 집에 둘째 이러면은 저도 좀 항생제를 많이 썼었거든요. 왜냐면 걔네들 어차피 나빠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유산균 조금 챙겨서 먹이시는 거가 네 그래서 뭐 아이한테 좀 잘 맞는 먹기 편한 유산균 이런 거를 먹이시는 게 장내에 좋은 균총을 유지하는 거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쓴다고 나쁜 건 아니고 안 쓴다고 또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먹이기 일단 먹이기 시작했으면 쭉 먹이는 게 좋기는 해요. 어느 정도 그 질환 자체가 끝날 때까지 막 먹다 말다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워낙 잘 아셔가지고 요즘에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항생제 줄 때 상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끔은 쓸까요? 물어보면은 언니들이 그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마 네. 못 물어보겠거든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분명히 나보다 전문가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확실한 거는 도움이 될 때만 쓰실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꼭 써야 할 때는 당연히 쓰는 거고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 쓰기는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를 애기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다니던 병원 갔을 때 말을 해야지. 나는 지금 항생제를 받았다. 그러면 보통은 항생제를 이어서 주시지. 그 무조건 고지를 해드려야 돼요. 그게 좋죠. 그럼요. 그럼요. 네. 안 그러면은 내가 먹은지 이분이 아이가 먹은지 모르고 또 안 줘버리면 먹다 말다 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먹다 말다 한다고 나한테 내성이 생기는 거는 아니지만은 효과를 잘 못 봐요. 애는 항생제 먹어서 막 설사는 하는데 막상 원하는 효과 누런코는 계속 가고 중요한 빨리 안 낫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받았다? 그러면 먹고 있다 라고 정보를 주면은 오히려 편안하게 그럼 며칠만 더 먹고 끊자? 이러면서 플랜이 서니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저희 통해서 기회가 되시면 글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